올해 3월에 시진핑 주석이 이제 군에다가 명령을 내렸어요. 선진화된 전략적 억제력 체계를 구축해라. 네. 그다음에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우리가 선제 공격을 당하면 무력화될 수 있다라는 이제 우려를 표명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면은.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갔던 건 뭐냐면은 중국이 이제 그동안에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핵무기에 대해서 이제 한 1000개 정도까지 늘려도 그 정도는 문제 없다. 그 정도 돈은 있어. 네. 라고 하는 거고, 중국이 이제 부상을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저지하려는 노골적인 움직임이 많아지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도 힘이 있다라는 것들을 힘 대 힘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요. 이게 이제 뭐 먼 나라 이야기, 이를테면 뭐 유럽이 이제 중국이 이런다라고 하면은 뭐 그런가 보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바로 이제 옆 나라라는 거죠. 상당히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네. 이제 우리가 더 힘을 키워서 맞서야 되느냐, 아니면 이제 그러지 말고 이제 뭐 맞선다고 맞서시면 해볼 만한데 그거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고민인 거죠. 네. 안 갖추면 안 갖추자니 그것도 되게 이상한 거고, 갖추자니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 해야 되지? 라는 것도 고민인 거고.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여러분을 지구의 어느 나라로 또 모셔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요즘에 국제적으로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 이슈들을 또 우리 박사님이 발빠르게 또 소개를 해주셔서 아주 이해하는데, 국제 뉴스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폴란드, 네. 벨라루스 지역에서 왜 난민들이 저기 이렇게 있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바로 우리 옆 나라로 네. 한번 이야기를 한번 당겨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중국 이야기예요. 네. 중국 이야기인데 뭐 중국과 관련된 주제는 되게 많죠. 중국이야 뭐 워낙 많으니까. 원체 많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데, 최근에 이제 미국 국방부가 이제 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 중국 군사력 연례 보고서라는 것을 미국 국방부가 매년 발간을 합니다. 중국 군사력 연례 보고서. 예, 매년 이걸 작성을 해서 이제 그 미국 의회에 제출해요.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는 이제 의회가 되게 힘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라 그러면은 이제 행정부는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이제 하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보고서들인데, 네. 이제 이 보고서 내는 게 되게 귀찮을 것 같죠. 보고서, 그렇죠. 뭐 이게 다 조사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귀찮은데 네. 한편으로는 이 보고서를 통해서 행정부가 의회에 하고 싶은 이야기, 이러니까 우리 예산 좀 더 주세요. 이런 거 해야 됩니다. 라는 거를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또 자리이기도 해요. 뭐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최근에 그 상당히 이제 그 큰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중국이 전략적 핵무기 핵전력을 계속 강화를 하고 있다. 엄청난 스피드로. 핵전력을 강화한다. 예, 핵전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2027년이면 이제 한 6년 남은 거죠. 네. 핵탄두가 700개. 그다음에 2030년까지 가면 중국이 보유한 핵탄두가 1000개 수준으로 늘어날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잘 아시겠지만 핵탄두만 있으면 소용이 없죠. 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날릴 수 있는 뭐 발사체가 있어야 있어야죠. 되는데, 최근에 이제 극초음속 활강체라고 해가지고 HGV라고 하는 이제 극초음속 활강체 실험에 대해서 미국이 아주 또 강한 우려를 표시했어요. 극초음속 활강제. 예, 엄청 빠른 뭐라는 건 같은데. 예, 하이퍼소닉 글라이드 비클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글라이드는 이제 활강하는 거죠. 비행기가 이렇게 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물수제비 띄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수제비를 어디서 띄워요? 우주 공간에 대기권에다가. 응? 그러니까 보통 미사일은 쏘면 어떻게 되죠? 쏘면 포물선이잖아요. 네. 포물선을 그리면은 속도는 빠르긴 한데, 이게 추적을 딱 쏘면은 이제 궤적이 바로 나오죠. 그래서 딱 정점이 어느 정도 됐는지 딱 찝히면 떨어질 낙하 지점이 딱 보이니까 바로 쏘면 되죠. 그렇죠. 쏘면 되는데, 이 HGV라고 하는 이제 극초음속 활강체 같은 경우는 일단 대기권을 벗어났다가 바로 진입을 해요. 한 바퀴도 안 돌고 진입을 하는데, 이게 물수제비예요. 대기권 퐁퐁퐁 튀어요.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대기권을 이제 이렇게 넘나드는 거예요. 어디로 떨어질지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어디로 가지? 그러니까 방어 준비를 할 시간이 이제 부족한 거지요. 더더욱인다나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상당히 괴로운 게, 중국에서 이를테면 기존에 탄도미사일을 쏜다. 미국에 대해서 인류 폭망 위해서 이제 쏟다. 그러면 이 미사일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지구본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해서 서쪽으로 날아갈 것 같죠.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이렇게
우리 서쪽 우리나라 뭐 위를 지나든지 네. 해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갈 것 태평양 같죠. 건너서 가든지. 그렇게 안 갑니다. 아, 저 윗동네로 가는군요. 예, 북극해를 지나가요. 비행기처럼. 예, 위로 가는 거죠. 위로 가니까 근데 위로 가면 예. 그 캐나다하고 이제 미국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지역은 냉전 시기에 이제 미국이 수십 년 동안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가지고 네. 이제 북미 방공망 체계를 잘 갖춰놓은 거죠. 여러 가지 이 방어 미사일이나 탐지 체제 이런 것들이 네네. 다 있어요. 네. 남쪽은 있을까요? 남쪽에 예, 뭐 플로리다, 뭐 텍사스 그런 데는 없겠죠. 없겠죠. 그런데 이제 이 HGV라는 거는 속도도 빠르고 네. 하기 때문에 일단 딱 쏜 다음에 지구를 반대로 돌아가는 거죠. 반대로 돌아간 다음에 이제 이를테면은 한 브라질 정도 상공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이제 물수제비를 띄우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렇게 멀리까지 가요, 이 친구가? 일단 우주로 올라가면 한 바퀴 도는 거는 뭐 큰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예. 그러면 이제 남쪽으로 이제 침입할 경우에는 이제 방법이 없네. 방법이 이제 이지스함을 통한 이제 뭐 탐지 및 격파 빼고 나면은 이제 별로 방법이 없는 거죠. 사람들도 주로 많이 몰려 사는 뭐 캘리포니아, 뭐 플로리다 이렇게 될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그 동안에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지난 2000년대 이후에 구축한 이제 미사일 방어망 MD를 돌파하는 네. 이제 이런 목적이 아닌가라고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 국방부는 이제 1957년에 미국 이제 그 소련이 이제 스푸트니크를 네. 처음에 먼저 쏘아 올려가지고 놀랬잖아요. 네. 그거와 맞먹는 지금 위협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이걸 인정해 아니면 중국은 뭐 그런 얘기는 따로 안 하고 미국에서 그냥 밝혀낸 건가요? 중국은 이제 이게 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제 쐈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현재까지 미국도 실험을 하고 있는데 아직 미국이 공식적으로 성공해서 배치하고 있지는 못해요. 그래요? 근데 중국이 이제 먼저 한 상태다 보니까 상당히 미국 입장에서 보면 때는 신경이 쓰이는 거고. 네. 근데 또 일각에 대해서는 또 너무 엄살 아니야? 또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만 이 최근에 중국의 어떤 핵 전력 그리고 그걸 이제 실용화하기 위한 어떤 발사체 이런 거에 대해서 미국이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지금 이제 중국의 핵 전력이 어마어마하게 뭐 늘어나고 있다는 이제 미국의 보고서가 있는데 실제 네. 중국은 당연히 이제 핵무기도 보유를 꽤 오래전에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은 1950년대 네. 한국 전쟁 끝난 이후부터 이제 소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네. 이제 핵무기 개발에 나섭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소 분쟁, 중국하고 소련하고 이제 사이가 안 좋아졌죠. 그러면서 이제 중단이 돼요. 네. 중단이 되니까 1959년부터 이제 정말 풀을 뜯어먹어도 이제 하겠다라는 각오로 네. 이제 그 독자적 개발, 뭐 596 프로젝트라는 걸 통해 가지고 596? 예, 59년 6월부터 시작했는지 그래? 네, 이 시작을 해서 한 5년 후인 1964년 10월 16일 날 최초의 핵실험을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67년, 그러니까 3년 후죠. 3년 후에는 수소폭탄 실험도 성공을 해요. 네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모택동이 이제 일성양탄이라고 그러죠. 일성양탄? 로켓, 네. 인공위성, 우주 하늘에 별을 쏘아 올리는 거잖아요. 네. 하나의 별. 네. 그다음에 두 개의 탄두, 핵탄두와 그다음에 이제 수소폭탄. 아. 예, 일성양탄을 이제 성공을 하면서 이제 핵 보유국의 이제 대열에 들어서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중국은 이제 그 96년까지 96년까지 이제 핵실험을 해요. 계속 한 많이는 안 했어요. 수천 번 한 이제 미국이나 러시아에 비해서는 아주 약소한 규모. 네. 한 40번. 예. 어쨌든 그 정도 했으면 이제 확실히 뭐 되긴 됐다고 이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의 이제 핵탄두 이야기를 하면 네. 그럼 도대체 다른 나라들 얼마나 갖고 있는 거야? 라고 이제 궁금해하실 텐데 사실 현재 기준 2021년 현재 기준으로만 보면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에 비하면 아주 겸손한 수준의 핵 전력을 보유하고 그래요? 있어요. 예. 네. 미국이 갖고 있는 핵탄두는 5,500개. 5,500개? 예. 러시아는 6,200개. 진짜 많다. 이게 많이 줄어든 거예요. 좀 자체 폐기하고 뭐 이렇게. 예전에는 한 3만 개, 뭐 2만 5천 개 뭐 이랬어요. 그걸 다 어디다 쏘려고 그래? 3만 개를. 예, 그냥 다 같이 망하자 이거죠. 이제 보면은. 지금은 그러면 대략 미국이 5,500개, 러시아가 6,200개. 예, 중국이 한 350개 정도. 그 다음에 한 20분의 1 정도 되는군요. 예, 그 다음에 프랑스가 한 뭐 250에서 한 290개 정도. 프랑스도 많네요. 그 다음에 영국이 한 220개. 그러니까 영국이 한 200, 영국 프랑스가 200개 좀 넘어간다 생각을 하면 되시고요. 파키스탄이 한 160개. 야, 많다 여기도. 인도가 한 150개. 예. 여기가 이제 100단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한 90개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북쪽에 있는 북한이 이제 한 추정치는 많이 달라요. 한 15개 정도에서부터 한 50개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얘도 재밌는 게 이 아까
미국이 한 5천 개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러시아도 6천 개. 네.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이제 다 현장에 배치가 돼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과 이 러시아는 이제 그 핵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협정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실제로 배치해 놓을 수 있는 탄두수를 정해놓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당장 스위치를 딱 눌렀을 때 날아갈 수 있는 날아가서 터질 수 있는 음. 요거의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몇 개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1,800개, 아, 그래도 많다. 3분의 1 정도죠. 네.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1,600개. 그러니까 러시아는 갖고 있는 건 많은데 실제로 배치해 놓는 것들은 적게 배치해 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관 그러면 이제 그 배치 안 한 건 어떻게 되느냐? 네. 창고에 쌓여 있는 거죠. 이제 보관돼 있는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퇴역을 준비하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한 1,700개씩 되는 거죠. 네네네. 근데 재밌는 거는 중국 같은 경우는 한 350개 정도 갖고 있다고 그랬는데 네. 중국을 이 미국 러시아 기준으로 보면은 현장 배치는 없어요. 배치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 보관용으로 지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잠수함, ICBM 이런데 탄두가 다 실려 있어요. 이렇게 10개, 3개씩 누르면 날아갈 수 있게. 예, 돼 있게. 근데 중국은 현재까지는 이제 알려진 바로는 미사일 따로, 탄두 따로 이거를 분리해 놓고 있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어요. 왜 그런데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상대방이 선제 공격을 미국이 이제 이를테면 했다 이거예요. 해오면 이거를 몇 개 안 되는데 같이 세트로 묶어 있다가 선제 공격에 날아가면 다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분산해서 여기저기 흩어놓고 있으면 몇 개라도 살아남으면 이걸로 이제 상대방을 이제 때리려고 이제 하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 어쨌든 우리 미사일 기지 같은데 분명히 떨어뜨릴 테니까. 그렇죠. 선제 공격이 만약에 정말 만약이지만, 그러니까 이 핵보유국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 네. 상대방이 선제 공격을 해가지고 우리 전력이 일거에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 우리 땅에서 우리 것까지 터지면 아주 그냥 그렇죠. 미쳐버리는 거니까. 미쳐버리는 거죠 보면은. 네. 그런 이유가 있군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 달리 네. 최근까지 중국은 되게 이 핵 전략은 이제 영어로 하면 리인하다게 아주 얄팍하게 아주 최소한으로만 갖추고 있었어요. 막 당장 막 그 어마어마한 핵무기 인구수만큼 많은 걸 만들 것 같은데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나름대로 현명했던 건 뭐냐면 소련처럼 핵 무장 경쟁에 휘말려 가지고 그거 갖고 있어봐야 쓸데도 없는데. 하긴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으로만 이제 보유를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중국은 일단 재래식 전략을 현대화하자. 그리고 그 다음 단계 되면 이제 이 핵 전략을 강화한다라는 양 트랙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지금 핵 전략을 이제 늘리고 있는 이제 이런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일단 중국의 무기 현대화는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좀 올라왔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핵 전력 강화가 굉장히 지금 속도를 좀 내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중국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960년대 이제 그 핵무기를 네. 이제 개발을 했죠.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쏴서 네. 이제 우리가 보통 미국이나 소련 이런 나라들 보면 핵실험 하잖아요. 네네네. 핵실험은 탄두 실험한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탄두를 딱 실어놓고 어디 사막이나 지하에 놓고 폭파 해가지고 폭파시켜서 잘 터지나 네. 테스트를 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미사일 쏘면 미사일을 따로 쏴서 현장에 정확하게 그 똑같은 무게가 정확하게 떨어지나 네. 그게 테스트 해본 거죠. 미국하고 소련이 탄도 미사일에다가 핵탄두를 실어가지고 네. 어디 시험장에다 떨어뜨려가지고 터뜨려본 경험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따로따로 실험. 따로 실험. 날아가는 거 따로 실험하고. 예. 그다음에 탄두 터지는 건 그냥 어디 그렇죠. 고정해 놓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거 실어서 터진다 하더라도 기폭 장치만 터지는 거지 실제로 거기 핵물질은 탑재하지 않은 뭐 기폭 장치만 터지면 터지니까. 네네네. 근데 중국은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실제로 실어가지고 날려서 한번 터뜨려본 경험이 있는 나라예요. 그래요? 어디죠? 무슨 내몽구 뭐 이런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터뜨린 거죠. 신장 위구르 뭐 이런 지역에다 이제 한 건데 그래서 이제 중국은 이제 핵 전략을 갖고 있다가 1990년대부터 이제 갑자기 이제 핵 전력 보호에 막 화들짝 나선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걸프전 1990년 이제 걸프전을 딱 보니까 네네네. 미국이 갖고 있는 첨단 이제 정밀 무기가 한꺼번에 이제 무력화시키는 걸 본 거죠. 그러니까 야 미국이 지금 우리가 핵무기 어디 있는지를 대충 다 알고 있을 텐데 저런 식으로 공격하면 안 되겠다. 네. 라고 그래가지고 대규모 지하시설 강화 작업에 착수를 합니다. 탄도미사일이 있는 이 지역들을 대대적으로 보강 공사를 하고 그다음 핵무기가 떨어져도 이제 뭐 괜찮을 정도의 네네. 이런 작업을 이제 하고 있었고요. 2019년까지만 해도 중국이 발표한 국방 전략을 보면 3대 목표가 분명했어요. 국가 안보에 필요한 최소 수준을 유지한다.
네. 두 번째, 선제 공격은 안 한다. 세 번째,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당히 온건한 이제 핵 전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었고, 네. 실제로 중국의 이 핵 전력은 이제 그 소련이나 구소련이나 지금 러시아죠, 아니면 미국에 비하면 상당히 이렇게 좀 균형이 안 잡힌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대부분 지상 발사 ICBM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상 발사 이제 ICBM 같은 경우는 이제 장거리로 날아갈 수 있는 건 좋은데 네. 미리 사전에 다 노출이 돼 있잖아요. 어디 있는지.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한 미국을 때릴 수 있는 것들은 한 100기 미만이에요. 100기 미만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중거리, 단거리가 좀 많죠.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뭐 괌이나 이제 이런 지역을 때리는 용도로 이제 가지고 있는 거고, 잠수함의 실은 이제 탄두는 중국제 이제 그 미사일 같은 경우 사정거리가 좀 짧아요. 네. 한 6,000에서 7,000km 정도. 잠수함은 예, 잠수함에서 실어서 이제 발사를 하면 그 정도만 돼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태평양을 건넌다 생각을 하면 그럼 잠수함이 상당히 미국 근처까지 가서 그렇긴 해야겠네요. 예,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다 격침을 당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별로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지상 발사 미사일, 뭐 네. 잠수함 탐두 미사일, 뭐 공중 발사 미사일 이렇게 세 개가 네, 네, 3대 네. 축이다라고 그러는데, 중국은 주로 이제 육상에 좀 집중이 돼 있는 이제 이러한 경향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이제 그래서 이 이동식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이동하면은 이제 숨겨놓을 수 있으니까. 네. 예. 그래서 이러한 뭐 중국이 뭐 대충 이 정도 갖고 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상당히 이제 애매한 존재가 중국이었던 거예요. 중국의 핵전력이었던 거예요. 선제 공격을 하면 한 방에 다 날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설령 이제 몇 개가 안 돼서 날라오면 그 정도는 이제 알래스카나 뭐 하와이나 뭐 막을 수 등등에 있었을 있는 MD를 통해 가지고 네. 우리가 격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중국이 이제 흐름을 확 바꿔버리니까 HGV를 만들면서 뭐 그거 하고 핵탄두를 이제 지금 아까 한 300개 정도 해서 갑자기 1000개. 네. 이러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1000개를 다 공격하기에는 이제 벅차지는 거죠. 보면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올해 3월에 시진핑 주석이 이제 군에다가 명령을 내렸어요. 선진화된 전략적 억제력 체계를 구축해라. 네. 그다음에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우리가 선제 공격을 당하면 무력화될 수 있다라는 이제 우려를 표명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면은.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갔던 건 뭐냐면은 중국이 이제 그 동안에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핵무기에 대해서 이제 한 1000개 정도까지 늘려도 그 정도는 문제 없다. 그 정도 돈은 있어라고 네. 하는 거고, 이제 중국이 이제 부상을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저지하려는 노골적인 움직임이 많아지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도 힘이 있다라는 것들을 힘 대 힘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네. 생각을 했던 거지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 그 여러 가지 언론들을 보면 이제 인공위성을 통해 가지고 이제 중국 서부에 이제 대규모 이제 미사일 사일로들이 건설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탐지를 하고 있어요. 미사일 사일로면 이제 발사대 같은 거예요? 그렇죠. 사일로라는 건 이제 곡물을 실어 놓기 위한 이제 원통형의 이제 이렇게 그 파이프, 큰 파이프 같은 거 이제 있어요. 그걸 이제 사일로라고 하는 그거를 이제 땅속에 묻는 거죠. 그 네, 모양이 이제 네. 곡식용 사일로랑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사일로라 부르는데, 네. 원래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사일로는 한 20개에서 30개 정도예요. 여기에 이제 미사일이 이제 근처에 이제 좀 이렇게 있는 이제 이런 건데, 한 300개 이상이 지금 한꺼번에 건설되고 있어요. 지금요? 예. 그럼 뭐 갑자기 이렇게 많이 하면 어떡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300개에다가 그러면 야 미사일을 다 심으면 300발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절대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은 이제 실제로 모든 사일로에 미사일을 배치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제 미끼하고 실제로 섞어 놓는 거죠. 뭐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래가지고 주기적으로 이제 이렇게 바꿔주는 척하면서 이제 우리 이제 이 컵에다가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상대방을 혼란시키기도 하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과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계획을 했던 거는 이 지하 사일로 간에 연결 밑에를 다 연결을 해가지고 예, 어디서 이게 튀어나올지 네네. 알 수 없게 이제 만드는 이제 이런 것들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미국이 이제 우려하는 것들은 탄두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미사일도 많아지면 미국이 갖고 있는 방어력을 이제 넘어서는 이제 포화 공격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제 정말로 이제 옛날 소련처럼 이제 상호 확증 파괴를 중국이 이제 달성할 수 있다. 상호 확증 파괴. 예, 영어로 하면 이제 MED라고 부르는데 Mutually Assured Destruction이라고 그래가지고 너 죽고 나 죽자요, 쉽게 말하면. 너 확실히 죽인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선제 핵 공격을 당할 수는 있다.
하지만 우리도 너도 같이 우리랑 지옥으로 갈 만큼 이유는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제 공격을 해도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강요를 해서 상대방이 우리를 그 선제 핵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이제 막는 건데 여기에 이제 핵심은 이제 잠수함이죠. 잠수함은 탐지가 안 되니까. 네네네. 예. 근데 이제 이 상호 확증 파괴가 지난 한 60년, 네. 70년대까지는 80년대까지는 상당히 유효했어요. 근데 이제 90년대 이후부터는 이제 핵 선제 공격에 대한 유혹이 사실 강해지고 있어요. 그래요? 예. 아직까지 핵무기 이렇게 쓴 적은 없잖아요. 쓴 적은 없죠. 네. 쓴 적은 없는데 이제 과거에는 이를테면 여기 사일로가 있어요. 여기 이제 어디 미사일이 딱 있는 거 하나. 여기에다가 발사를 해도 이거를 정확하게 격파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상당히 강하게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네. 웬만한 핵무기를 터뜨려도 이걸 정확히 터뜨릴 자신이 없는 거죠. 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거의 핀포인트로 갖다 꽂아놓을 수 있는 거지 보면은 정교하게. 정교하게. 네. 그럼 정교하게 꽂아놓으면 상대방을 무력화시키잖아요. 그리고 몇 개 안 날라오는 거는 이제 하늘에서 막음되고. 하늘에서 막음되고. 네. 그러니까 이런 체계가 이제 사실 미국이 갖고 있던 체계인 거죠. 네. 근데 이제 중국이 400개 이상 이제 사일로를 보유를 하면은 미국이 이제 이걸 다 공격할 여력이 없어요. 그렇겠죠.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이 더 우려하는 건 뭐냐면은 중국이 이제 사일로를 이제 아주 초강화 슈퍼 콘크리트로 이제 보강하고 새로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슈퍼 콘크리트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콘크리트가 우리가 이제 압력에 버티는 이제 힘이 강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뭐 PSI라는 단위로 네. 인치당 이제 얼마나 압력이 가해지느냐 단위로 하는데 옛날 이제 구소련이 가지고 있던 이제 사일로들이 한 15,000에서 2만 PSI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뭐 일반 재래식 무기는 말할 것도 없고 웬만한 핵탄두가 떨어져도 버티는 건데 이거는 이제 80년대 이제 네. 기술이고 지금은 이제 돈이 비싸서 그렇지 한 3만 이상의 이제 PSI를 갖는 이제 초강화 콘크리트가 이제 민간용으로 나와요. 그래요? 예, 고층 건물 지을 때 쓰려고. 이런 걸로 이제 미국보다 더 강한 강화 네네네. 사일로를 만들고 나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전 같으면 우리가 한 발 쏘면 쟤네가 한 발 격파 가능. 근데 지금은 야, 저 정도로 강화시켜 놓으면은 우리가 한 3발씩 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보면. 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은 한편으로는 또 대규모 이제 이 미사일 발사 시험도 계속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사일을 쏜다기보다는 이제 그 로켓을 쏘는 거죠. 네. 2020년에만 중국이 이제 250발 이상의 뭐 탄도 미사일 발사체 이런 걸 쏘아 올렸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전 세계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 모든 나라가 이제 한 해 동안 실험한 이런 탄도 미사일 발사체를 다 합한 것보다 중국이 더 많이 중국이 했어요? 더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편하겠네. 불편하고 중국이 정말 이제 미국 수준의 네. 미국을 어떻게 보면 능가할 수 있는 수준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우려할 만한 거죠. 실제로 중국은 현재 200기 이상의 이제 정찰 위성, 감시 위성 이런 것들을 이제 우주에 띄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자랑하는 항공모함 이렇게 다니면 뭐 완전 실시간은 아니지만 네. 상당히 정확한 이제 비중으로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보면. 예전에는 미국이 중국 뭐 하는지 다 들여다본다고 했는데 이제 중국도 서로 다 들여다보는. 네, 서로 다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죠 보면은. 그래서 이제 미국 그 국방부가 이제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거를 이제 그 뭐 파이낸셜 타임즈나 이코노미스트나 세계적인 어떤 이런 언론들도 다 받아가지고 네. 이제 하면서 이것들이 이제 중국 위협론이 되게 이제 강화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냉정하게 이제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건 좀 약간 오버 아니냐. 중국이 이렇게 갑자기 핵무기 만드는 게. 예. 그러니까 중국이 핵전력 강화 나서는 건 맞아. 근데 미국 국방부가 말하는 저 정도 스피드일까? 하긴 핵탄두 뭐 300개 한 번에 만들려면 그거 뭐 우라늄 같은 게 엄청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원래 핵무기는 인류 공멸을 갖고 오다 보니까 네네. 이거를 연구하고 조사하는 기관들이 되게 많아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공신력이 있는 기구들이 꽤 있는데 네. 여기서 나온 보고서들을 보면은 중국은 1980년대 이후에 이런 플루토늄이나 뭐 우라늄 농축을 일단은 중단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만들어 놓은 재고는 좀 있는데 이거를 지금 1000개를 만들 만큼 그러니까 한 700개 정도를 더 만큼 이거는 없는 상태다. 네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새로 공장을 다시 가동을 하고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미국이 국방부가 우려하는 것만큼 그렇게 빠른 스피드로는 불가능할 것 같다. 그 다음에 설령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중국의 핵탄두는 이제 보수적인 설계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수적인 설계 뭐예요? 확실하게 터지기 위해서 더 네. 많은 핵물질을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같으면은 핵탄두 하나에 이제 우라늄 농축이 뭐 이를테면은 한 이제 20kg 정도면 된다라고 하면 이제 그 중국제 같은 경우는 한 40kg. 그렇죠. 그러니까 더 네, 많이 해서 네, 확실하게 네. 터지는. 그러니까 똑같이 생산을 해도 더 많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야, 저 정도 생산하면 한 500발 나올 것 같아. 라고 하는데 중국 기술로 보면은 한 한 200개나 300개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제 하니까 이건 좀 그 정도 1000개는 좀 오버 아니냐라고 하는 데 비해서 또 여기에 대해 반발은 뭐냐면 중국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미국 수준의 이제 그 효율화, 소형화하는 이뤄냈다? 기술을 뭐 해킹을 했던 뭐 시뮬레이션을 했던 한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 저렇게 나서는 거지. 네. 라는 것도 이제 이야기하는 이제 그 의견들이 대립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규모 발사 시설을 왜 저렇게 대폭적으로 늘리냐. 네. 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미국 국방부는 당연히 저건 공격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제 반대로 어떻게 보면은 저렴한 비용으로 네. 이제 핵 균형을 이제 유지할 수 하는 거다. 지하에서 땅 파가지고 사일로 만드는 게 네네네. 실제로 핵무기 만들고 로켓 만드는 것보다 더 싸다. 훨씬 싸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소한의 이제 능력 그 비용으로 어떻게 보면 미국을 위협하는 제스처는 취하되 이제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막 옛날 소련처럼 가지는 않을 거다. 네네.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알 수 없는 이제 이야기인데 어쨌거나 양쪽 의견에서 기본적으로 동일한 거는 중국이 과거에 어떤 소극적인 핵 전략에서 벗어나서 네. 상당히 능동적이고 뭔가를 새롭게 해보려는 시도하는 건 맞다. 근데 이제 그게 뭐 핵탄두 1000개냐 아니냐는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만 네. 뭔가 변하고 있다라는 입장인 거죠. 네. 실제로 이제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고민하는 이유는 뭐냐면 네. 미국이 상당히 지금 난처한 상황이 있어요. 미국이요? 네. 뭐 어떤 게 난처해요? 미국이 이제 5,500발의 이제 핵탄두를 네. 갖고 있잖아요. 그럼 5,500발 핵탄두만 갖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그럼 그거를 쏘아 올릴 미사일도 있어야 되고 잠수함도 있어야 되고 네. 지상 발사 ICBM 그 사일로도 관리해야 되고 병력도 유지해야 되고 수리, 운영 아,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이런 체계를 이제 지난 냉전 시절로부터 쭉 해왔던 거죠. 네네. 근데 그게 이제 1970년대, 80년대 했다고 치면 지금 얼마 지났죠? 40년 이상 됐죠. 이상 됐죠. 네. 그러면 이거를 이제 현대화해야 될 이제 상황이 된 거예요. 더 이상 부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좀 오래되긴 했죠. 그러니까 2000년대 중반 한 2005, 6년까지 이 미국의 ICBM 미사일 거기 이제 사일로에 보면은 이제 그 옛날 영화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두 명이서 동시에 이렇게 열쇠로 이렇게 탁 돌려야 한 사람이 팔을 뻗어도 이게 이제 안 되는 거리로 맞아요. 안전 장치를 해놨는데 거기에 타격할 그 목표를 담은 이제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데이터가 그 플로피 디스켓에 담겨 있었어요. 진짜 옛날 건가 보다. 그렇죠. 다 네.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시스템을 이제 유지를 하다가 이제 치우기 시작을 했던 건데 이런 것들을 이제 미루다가 이제 한꺼번에 이제 뭔가 개비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온 거예요. 더더욱이나 이제 핵무기도 수명이 있어요. 핵무기. 예, 왜냐하면 이게 핵 분열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조금씩 계속 분열해요. 그러니까 플루토늄보다는 농축 우라늄이 안정적이긴 하지만 이것도 이제 한 8, 90년 정도 되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보면은 8, 90년? 예. 그러면 60년. 그러면 이제 1960년대 배치해 놓은 물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60년이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놈들을 이제 제대로 터지나 안 터지나 슬슬 이제 개비할 때 또 됐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서부터 준비를 해야 이제 뭔가 되는 거죠, 보면은.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이를테면 플루토늄 만들어야 된다. 네. 근데 1989년 이후에 미국이 플루토늄을 만든 적이 없어요. 다 수입이에요? 아니요, 생산도 안 해요. 그냥 과거에 있던 것들을 이제 조금씩. 그래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저 이를테면은 이제 뭐 명왕성, 해왕성 이런데 탐사하는 로켓을 쏜다, 우주선을 쏜다. 네. 그럼 그 안에도 에너지원이 필요하잖아요. 플루토늄 넣어줘요? 거기서 요만한 플루토늄을 넣으면은 거기서 이제 전력을 생산하는 건데 지금 이게 없어요. 다 썼어요. 그래요 지금. 예. 지금 이러한 이제 어려움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뭐 설비는 가지고 있죠. 물론. 네네네. 근데 이거를 몇십 년 동안 거의 방치하다시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가동을 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미사일, 네. 오래된 것들 다 이제 갈아치워야 되는 거고, 잠수함 뭐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이제 그동안 이제 수명 연장, 조금 부품 갈고 교체하고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안 된다는 이제 한계에 도달한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비용을 한번 추계를 해보니까 향후 10년 동안에 한 6,500억 달러 정도.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보면 한 1.5조 달러 정도. 네.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 이거를 1.5조 달러면 천조지 천조. 1,600. 예. 거의 한 2,000조 가까이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환율로.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할 돈이 과연 있느냐? 그러면 이제 할 수 없다라고 치면 그러면 뭐부터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냐라는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미국 국방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돈 달라는 이 존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핵무기도 이제 현대화해야 되죠. 네. 자, 항공모함도 이제 중국의 위협에 맞춰서 이제 새롭게 포드급 뽑아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공군은 스텔스기 우리 이제 1980년대 만든 건 더 이상 안 되니까 새로 폭격기 만들어야 돼요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드론도 또 만들어야 되는 거고. 네네. 그러니까 뭐 다 새로 지금 뭔가 개비를 해놔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보면은. 뭔가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 위협보다 한 두세 배 이상은 많은 뭔가를 준비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이제 미국 국방부가 이런 이야기하는 게 이제 네. 엄살이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많아요. 엄살을 해야 이제 의회에서 주머니를 열어가지고 이제 돈을 주니까 네. 이제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게 이제 뭐 먼 나라 이야기, 이를테면 뭐 유럽이 이제 중국이 이런다라고 하면은 뭐 그런가 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바로 이제 옆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네, 과거에 네. 미국과 소련 같은 경우는 핵 경쟁을 하다가 이제 서로가 그래도 최소한의 타협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협정들을 만들어놨던 거죠. 네, 핵실험 네, 금지부터 네. 그 다음에 이제 핵탄두 개수를 줄이고 서로 영공을 개방해서 이제 서로 정찰을 네.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조금씩 안정화시키는 체계가 있었는데, 지금 중국은 이 체계 어떤 체계에도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어떤 이런 흐름들을 이제 제어할 이제 이게 없다라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동북아 자체도 뭐 집단 안보 체제나 뭐 군축을 논의할 체제가 전혀 없는 거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네. 이제 우리가 더 힘을 키워서 맞서야 되느냐, 아니면 이제 그러지 말고 이제 뭐 맞선다고 맞서시면 해볼 만한데 그거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고민인 거죠. 네. 안 갖추면 안 갖추자니 그것도 되게 이상한 네. 거고, 갖추자니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 해야 되지? 네. 라는 것도 고민인 거고.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고민하지 않아야 될 사안들을 이제 2021년의 대한민국, 그다음에 2022년의 대한민국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이제 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 같습니다. 네. 한참 우리 또 사드 때문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굉장히 힘든 적이 있었는데 예. 앞으로 미중 갈등이 이렇게 군사적으로도 심해지면 당연히 그 한가운데 있는 우리나라는 예. 아주 애매한 상황이 더 그렇죠. 올 수 그러니까 있겠다. 뭐 쇼미더머니 해가지고 그냥 마음껏 써라고 이제 백지수표를 쫙쫙 뿌려줄 상황도 아니고. 아니죠. 예. 그러다 보니까 과연 효과적인 게 뭔가는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효과적인 게 뭔지는 우리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이 알려주시는 걸로 저희는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흥미로운 이야기 들려주신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